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왕좌의 게임은 현대인의 신화이며 우리 내면의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왕좌의 게임의 한 장면을 상징과 은유로 풀어 내적 진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장면은 시즌 1의 10화 데너리스가 자신의 손으로 병세가 깊은 남편 칼 드로고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을 다루겠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장면에서 어떤 투사가 일어나던가요? 데너리스한테 칼 드로고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나 다름없잖아요. 오빠 비세리스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줬고 데너리스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스스로 힘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칼 드로고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칼 드로고가 쓰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을 계속 부여잡고 싶은 미련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고. 근데 그 순간에 데너리스가 결단을 해서 자기 손으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 내가 이 사람과 인연이 여기서 끝내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우리 부족을 위해서도 옳은 방법이다.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게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보면 쉬운 장면 같지만 내 일상으로 가져오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그리는 어떤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그냥 제 습대로 하면 그냥 그렇게 칼 들어가 죽음을 맞고 그러면 나도 같이 뭔가 쓰러져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너리스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임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칼 드로고의 기마 전사들은 어린 양족 마을을 공격하여 승리합니다. 칼 드로고는 가슴에 가벼운 상처를 입게 되죠. 어린 양족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도처에서 살상과 강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던 데너리스는 강간당하는 여인들을 구해줍니다. 그 중에는 미리마주 두루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녀는 자신을 신전의 신처이자 치료사라고 소개하지만 칼 드로고의 기마 전사들은 그 여인을 마귀라고 부르며 죽이려 듭니다. 가장 어두운 마술을 행하는 사악하고 영혼 없는 불쾌한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데너리스는 미리마주 두루를 신뢰합니다. 칼 드로고와 데너리스는 치료를 위해 어린 양족의 신전으로 옮겨갑니다. 더불어 출산이 임박한 자신을 도와줄 것을 청하고 미리마주 두루는 이에 응하죠. 이처럼 모든 문제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삶에는. 그러나 낙오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로버트 존슨의 쉬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진실을 일깨우는 강렬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에덴 동산과 낙원의 붕괴는 뱀의 꼬임에서 시작됩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존재가 여성 곁으로 다가와 달콤한 몇 마디 말을 건넴으로써 여성의 무의식 상태는 깨지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칼 드로고가 이끄는 강력한 왕국에 뱀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미리마주 두루는 데너리스의 낙원을 파괴할 분명한 목적하에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그녀는 데너리스가 솔깃해할 만한 정보들을 들려줌으로써 데너리스의 호감을 사고 신뢰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데너리스는 미리마주 두루의 무엇을 신뢰했던 것일까? 데너리스는 마귀의 생명을 구해준 자신의 선한 행위가 적절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겁니다. 데너리스는 자신의 선한 행위에 취해 있었던 거죠. 누구나 그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되죠. 데너리스는 그 진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미리마주 두루는 데너리스의 내면에서 그녀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원형적 인물입니다. 데너리스는 통치자로서 칠왕국의 권좌에 오르고 싶다는 욕망과 의지를 강하게 억누르고 있거든요. 아직은 감당하기 벅찬지라 억압된 욕망은 그녀의 뱃속에 든 아들에게로 투사되고 있습니다. 데너리스는 아들을 향해 속삭입니다. 넌 드래곤이야. 진정한 드래곤. 난 알아. 이렇게. 그녀로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를 남편과 뱃속의 아들에게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비밀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신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마법의 주문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데너리스에게 마법의 주문은 칼 드로고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문과 정체성은 상징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만 그에 따른 주문의 창조가 가능해지니까요. 몇 날이 지나가도록 칼 드로고의 상처는 아물 기미는커녕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눈에 띄게 쇠약하고 여인 모습으로 괴로움을 드러냅니다. 데너리스의 마음에는 걱정과 불안이 엄습하죠. 칼 드로고는 약함과 패배를 모르는 사내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남편입니다. 그런 사내가 가벼운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말에서 떨어지죠. 기마인들 입장에서는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힘과 권위의 실추를 의미합니다. 데너리스의 낙원이 붕괴된 것이죠. 칼 드로고는 죽음과 진배 없는 상태로 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와 신뢰를 거둬야 하는 때인 겁니다. 그녀 스스로 남편의 마지막 숨을 거둬야 하는 때인 겁니다. 힘의 현현이며 강함의 상징이었던 남편은 죽어버렸고 그녀는 홀로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이제 스스로 가능성을 깨워내 세상에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은 칼 드로고의 힘과 권력의 머리를 조아렸던 겁니다. 칼 드로고 같은 남성을 동경하는 여성은 그 절대적 강함을 꿈꾸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10년 가까이 비호감 연예인으로 근근히 활동 중인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탑스타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녀를 구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여주인공은 남자 배우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자 비로소 비호감 이미지를 벗어나게 되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면으로 가보면 수많은 여성들의 두려움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놓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오해받는 처지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을 떼는 것조차 두려워하죠. 여성에 대한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오해와 왜곡에 휩쓸리게 되면 이는 곧장 배척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수많은 여성들의 은밀한 공포이자 두려움인데요. 그래서 여성은 자신을 대신해 돌팔매를 맞아주고 거기에 끄덕하지 않을 만큼의 권력을 소유한 일을 애타게 원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그러한 투사는 비극으로 돌아오게 되죠. 데네리스처럼. 선생님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누구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내가 꽤 똑똑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선의가 굉장히 충만해서 아까 데너리스가 자신의 선의에 대한 보상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린 시절 겪은 상처에 대해 반드시 내 삶이 보상을 해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밑바닥을 절대 경험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나를 상대적으로 좀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상에서의 나를 보면 실제 내가 행동하는 거는 스스로를 좀 성냥팔이 소녀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내가 취약해질 때 누군가 그렇게 간절히 나한테 따뜻함을 줄 사람을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찾고 그렇게 취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동정심을 구하고 싶어하고 그런 동정심으로써 나한테 어떤 타인이 베푸는 선의를 기대하고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내가 되게 추위에 떠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구나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해줄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밖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시킬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제대로 못 보게 되고 나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도 할 수가 없고. 네. 그 칼 드로고가 말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이 내가 굉장히 기대하고 선망하는 그리고 내가 뭔가 믿고 있던 그 무엇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노력을 해보고 싶거든요. 사람이 그런 순간에 진짜로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진 순간에 오히려 그 사람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은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두렵긴 하지만 그냥 계속 나를 성냥팔이 소녀로 둘 수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되게 와닿네요. 다시 돌아와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칼 드로고가 쇠약해짐에 따라 데너리스는 자신의 정체성에 더욱 다가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칼 드로고가 말에서 떨어진 이후 그의 무리는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많은 기마 전사들이 칼 드로고와 데너리스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칼 드로고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데너리스는 마지막 의뢰를 앞두고 자신의 곁에 남은 도트락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합니다. 나는 폭풍에서 태어난 데너리스, 정복자 아에곤과 잔호광 마에고르와 그 이전 옛 발라리아 핏줄을 이은 타르가리엔 가문의 데너리스다. 나는 드래곤의 딸이니 이렇게 표현되었죠. 데너리스의 내면에서 칼 드로고라는 존재는 꼭 필요한 본질적 질문을 가로막았어요. 만일 칼 드로고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면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 묻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영영. 칼 드로고는 밤의 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데너리스는 그를 보내는 애도의 의식을 치르고 있죠. 마지막으로 남편을 장작 더미에 올려놓습니다. 불길이 남편을 완전히 감싸자 데너리스 자신도 불길 안으로 걸어갑니다. 칼 드로고와 더불어 그의 부인으로 살던 시절에 자신도 함께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데너리스의 모습은 죽음과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탄생에는 대가가 필요한 법이죠. 선생님은 칼 드로고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칼 드로고는 한 번도 싸움에 져본 적도 없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기 위한 상처를 입었을 때도 스스로 그 상처가 자기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작은 상처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말에 떨어졌는데 우리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게 무너지는 것을 요 몇 년간 뭐 정치적 상황에서도 보고 근데 자기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 같은데 칼 드로고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갔는지를 스스로는 인식을 사실 못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지? 적어도 떨어질 때 자기가 왜 떨어졌고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칼 드로고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칼 드로고는 일평생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칼 드로고의 긴 머리와 거기에 달린 수많은 종들은 강력한 통치자의 위용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투에서 패한 자만이 머리채를 잘라내거든요. 뭐냐면 칼 드로고는 지나치게 대담했고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그 강함이 때이른 죽음을 부른 것이죠. 머리카락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생각을 상징합니다. 칼 드로고의 강력한 신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그동안 아주 적었습니다. 아무런 도전도 받지 못한 채 굳어진 신념에는 녹이 슬기 마련이죠. 판단착오와 섣부른 결정을 자초하게 되니까요. 일례로 칼 드로고는 치료란 약한 자를 위한 것으로 치부했으며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는 와중에도 치료사를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치료사가 필요한 순간이 오자 자신의 몸을 낯선 이에게 맡기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진정한 통치자라면 용납되지 못할 결정적 실수를 한 셈이죠. 칼 드로고가 쓰러진 이후 그의 혈맹 기수들은 데너리스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위협을 느낀 그녀는 자신의 기사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현명한 요구였죠. 기마 전사들은 갑옷을 우습게 여깁니다. 데너리스에 도전한 혈맹 기수 하나는 기사와 맞붙어 패합니다. 전투에서 패배는 곧 죽음인 겁니다. 둘 모두 훌륭한 검술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사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에
생존과 승리의 확률을 높이는 갑옷의 도움을 받았을 따름이죠. 조라 몰몬트는 칼 드로고의 그림자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칼 드로고의 관점에서 기사는 비루한 삶을 이어가는지 몰라요. 조라 몰몬트는 귀족으로 태어나 현재 망명기사로 살아가잖아요. 그는 한때 기사로서의 명예를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조라 몰몬트는 승리의 달콤함과 더불어 열정이 사그라진 곳에 자리하는 씁쓸한 뒷맛까지 두루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나고자로 떨어지고 씻을 수 없는 수치감 속에서도 삶은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조라 몰몬트는 칼 드로고와 멀지 않은 곳에서 지냈으나 칼 드로고 곁에는 그의 혈맹 기수뿐이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조라 몰몬트를 불러내기를 거부한 것이죠. 자신의 그림자적 측면을 거부한 결과는 죽음과의 대면이었죠. 도트락의 기마 전사들은 야만인으로 불릴 만큼 잔인한 성정을 뽐냈습니다. 그들에게 살상과 강간은 일상으로 자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 행위란 힘자랑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요구합니다. 칼 드로고는 기마 전사들의 잔인한 본능을 올바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장섰어야 했죠. 칼 드로고가 자신의 통치 방식에 약간의 도전을 허용했다면 밤의 땅으로 향할 시점은 한참이나 뒤로 미뤄졌을 겁니다. 수시로 잘라내고 기르고를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머리 형태와 스타일을 갖추는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면서 발전해 가지 못할 때의 생각이란 돌보지 않는 마을이 폐허가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무수한 아이디어와 생각은 전투를 앞둔 검을 다루듯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빛과 위력을 함께 발하게 되죠. 칼 드로고는 자신을 능가하는 힘을 자랑하는 적에 의해 그저 가벼운 상처를 통해 침투한 세균이 그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혹은 이미 정복한 마을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인 여성으로 인해 쓰러졌죠.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약한 존재가 거대한 칼 드로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강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약함입니다. 한 존재 안에서 강함과 약함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안에서 가장 절실하게 깨워내고 싶은 가능성, 잠재력 혹은 재능 이런 게 있나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 재능을 깨워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나 혼자서는 한 발짝 떼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한 발짝 뗐을 때 그 방향이 내 이상만큼 좀 완벽하고 좋은 길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 길을 걸었을 때 내가 뭔가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식으로 걸음을 떼야 될지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결정해서 발을 떼면 그 길이 설사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혹은 좀 고생스러워도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길도 나한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고 그냥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큰 실패를 한 것 같고 뭔가 회복하기 힘든 상처로 남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크거든요. 저는 심리적으로 이제 막 걸음마 배우기 전의 상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데너리스는 칼 드로고를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칼 드로고가 이끄는 무리 속에서 안전함을 경험한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결혼 생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중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데너리스를 웨스테로스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칼 드로고는 데너리스의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적 인물인데요. 뭐냐면 그녀에게 필요한 힘과 불굴의 의지는 원형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성이 찾는 방패 역시도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패로 삼을 남성이 외부로 투사되고 있다면 이는 여성의 자아가 참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서글픈 고백에 지나지 않아요. 그로 인한 불행한 결말을 막기 위해서는 무지막지한 투사를 인식하고
걷어들이는 길뿐입니다. 칼 드로고의 죽음은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간 데너리스. 그녀를 괴롭혀온 오랜 두려움은 불타고 있으며 그녀 자신에 대한 확신은 새로운 불길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불은 나의 것이야. 나는 폭풍에서 태어난 데너리스, 드래곤의 딸이며 드래곤의 신부이자 드래곤의 어머니야. 데너리스는 지금 거듭거듭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불이 사그라들었고 거기에 새롭게 태어난 데너리스가 있습니다. 데너리스의 은색 머리카락도 전부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로써 예전의 데너리스는 완벽하게 죽은 것이죠. 데너리스의 사고를 지배해 오던 고루한 관념들은 일체 불에 타서 사라진 겁니다. 겁에 질린 채 비세리스에 순종하던 그녀, 남성 권력에 기대어 성취를 꿈꾸던 그녀, 집단에서 내쳐질까 두려움에 떨던 그녀, 자신 안에 내재된 명백한 가능성을 불신하던 그녀는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데너리스로 재탄생한 겁니다. 데너리스와 칼 드로고 사이에서 잉태된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도 잃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상징하는 바는 칼 드로고의 부인이면서 도트락 부족의 칼리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마귀는 데너리스로부터 그 가능성을 제거해 주었죠. 데너리스는 드래곤의 어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마리의 드래곤이 알에서 막 깨어난 것입니다. 새는 자유로운 비상과 비행을 뜻합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날아다니는 이미지나 비행은 우리의 창조성 또는 창조적 에너지와 연관됩니다. 데너리스의 창조성은 이제 막 깨어나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온갖 역경과 고난이 예상되지만 여왕 데너리스는 더 이상 칼 드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데너리스의 명을 받들 충직한 기사 조라 몰몬트가 필요할 뿐이죠. 그는 언제나 데너리스의 필요에 맞게 움직였습니다. 조라 몰몬트는 믿음직한 조언자의 위치를 지켜냈죠. 그로써 데너리스 곁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데너리스는 조라 몰몬트를 기사로 정중하게 예우하면서도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의논할 수 있었죠. 모든 판단과 결정 권한은 데너리스의 몫이었습니다. 그 영역은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성에게 함부로 훈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여정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있는 여성이라면 자신과 함께할 남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정을 함께하는 동안 적절한 조언은 아끼지 않되 여성의 판단과 결정 권한을 지키는 기사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라 몰몬트는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죠. 그는 칼 드로고의 죽음이 임박하자 데너리스에게 함께 도망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조라 몰몬트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죠. 데너리스는 이를 거부합니다. 조라는 데너리스의 거부를 받아들였고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왔습니다. 때로 데너리스는 기사의 애정이 담긴 조언까지도 매정하게 내쳤습니다. 자신이 내린 명령에 난감해하는 조라 몰몬트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여주었죠. 나는 칼리스이고 칠왕국의 계승자이며 드래곤의 핏줄이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없고는 경히 말할 일이 아니야. 데너리스가 조라 몰몬트와 동행할 때만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고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데너리스가 되게 영웅적 인물이잖아요. 비세리스의 여동생으로 시작했지만 드로고의 아내이자 칼리시가 됐고 또 용의 어머니가 돼서 그 용과 함께 정말 여왕이 됐는데 그 드라마를 볼 때는 그게 되게 부럽고 뭔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투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진짜 성냥팔이 소녀로 인식을 했고 내가 세상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한 지점이 너무 많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더 이상 그런 태도는 좀 이제 접어야겠다. 그것만큼이라도 내가 확실하게 접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올라와서 그걸 좀 잘 간직하고 싶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